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45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안종화 저의 신극사 이야기라는 책 안에 혁신단의 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내용 안에는 이른바 상순이 하순이하고 아직까지도 공연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들의 유래가 설명되기도 하고 그 당시 공연의 풍속 같은 것들도 소개되고 있어서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혁신단은 연극 공부를 필한 후 재기의 개막을 갖고자 온갖 준비에 분망하였다. 초회에 실패했던 원인을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보충했다. 모두 성구의 치밀한 계획하에 지휘되는 일이고 보니 빈틈없었다. 10여 작품의 습득한 예제로 볼지라도 그 내용이 연극으로서 충실했을 뿐 외라 더욱이 연습에 엄격했고 규율이 있었음에 초회시보다는 단원들의 기회가 숙달해진 편이다. 후일담이지만 혁신단 무대에서 배우들이 시원치 않은 연기를 보인다든지 연극을 잡치고 보면은 즉석에서 성구의 노염은 폭발되었고 초기 시절의 열성스러웠던 과거의 연습 정신을 교훈 삼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단원들을 격려 질타했던 사실도 유명했던 일화의 하나이다. 어느 날 단성사 측으로서 이장선을 통해서 성구에게 교섭이 들어왔다. 정월 보름을 기해서 개막할 수 없느냐는 교섭이다. 그러나 협률사 무대와는 달라 성구로선 이미 단성사 무대의 불비한 상태를 알고 있는 때이라 거절했다. 당시 단성사 무대란 협률사만이 등장했던 관계로 배경 한 조각 이외엔 도구라고는 없을 시절이다. 장선과 성구 사이에 수차에 걸친 교섭 절충 결과 혁신단과 단성사와 공동 부담으로 장치와 도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보았다. 여기에 무대장치 제작비 예산이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든지 단성사 흥행에는 혁신단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혁신단 자신이 절반을 부담케 되었다. 이 비용까지도 근근히 김치경의 힘이었다. 그리하여 목수를 직접 들여대고 성구는 소송교사를 대동해서 장치 제작을 감독했다. 이때가 비로소 단성사 무대에 완전한 기구가 갖추어진 최초였다. 이렇게 준비를 부산히 하는 동안 정월도 넘어갔고 2월 중순이 가까워 한식도 며칠 안 남았을 무렵에 비로소 도구는 완성을 보았다. 이 처음 갖추어진 장치 도구란 전문 도구사 제작이 아니었고 생자 목수들의 솜씨였던 관계로 관객의 눈에 띄우지도 않을 방한 창틀을 두껍다지까지도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도구 완성과 더불어 단성사에서 혁신단의 개막을 보았다. 이때는 혁신단 일행이라고만 하지 않았고 혁신단 임성구 일행이라 내세웠다. 단성사 초일에 비로소 처음으로 반나절 동안이나 광고대가 돌았다. 혁신단 임성구 일행이란 깃발과 호적대가 돌며 시내 샅샅이 광고지를 부렸다. 모두 이러한 광고 방식은 남성사 때에는 못했던 처음인 선전이었다. 단성사는 본시 동관모사라 대로에 면접했기 때문에 극장문 앞에 깃발들과 백로지에 써붙인 예제 간판들이 오고 가는 행인들의 눈을 끌었다. 그러나 흥행은 야간만이었으며 낮에는 문전이 쓸쓸했다. 그날 밤 단성사 극장에는 처음으로 관객이 운집했고 상연 예제는 법지법, 오호천명, 가막돌, 육혈포 강도, 진중설 등의 연극을 매일 교환해서 닷새 동안을 성황리에 끝냈다. 기극 시발초, 혁신단이 닷새 연극하는 동안 그 소문이 시내에 쫙 퍼졌고 거리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종래의 협률사 무대에만 젖어오던 관객 눈에는 이 하나의 새로운 경의의 연극 무대가 이채였다. 또 흥미를 느끼게 하였다. 막이 내릴 적마다 무대는 새롭게 꾸며지는 장치가 신기했고 배우들의 분장한 모습이 볼만하다. 막막이 풀려나가는 연극의 내용이 전연창과도 달라 어떠한 실체적인 한 사실을 목도하는 것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장례의 풍경을 잠깐 설명하겠는데 이것은 후기에 이르러서의 모습들이겠다. 관객석이 아래 위층으로 되었는데 위층은 상등석이었고 아래층은 하층석이 되었다. 관객 자리는 널빤지 걸상이었는데 위층 바른편이 여자석이고 아래층 여자석은 왼편이었다. 여자 관객이란 대부분이 기생들이었다. 그리고 개막 시간은 정확치가 못했다. 8시라 했지만 손님 발이 이르면 개막이 좀 빨랐고 관객이 늦으면 그만큼 개막이 늦추어졌다. 천막을 열기 전에 타목의 준비 신호가 들리면 젊은 배우 한 명이 분장한 채로 무대막을 들치고 관객 앞에 나타난다. 이 젊은 연기자는 단체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라야 된다. 그의 입으로부터 낭랑한 어조의 말이 흘러나온다. 이를테면 대사조에 가깝게 또박또박 같은 말을 거듭 뇌어 인사의 말과 그날 연극의 내용을 소개한다. 첫머리 말투는 이러했다. 오늘 밤 본 혁신단 일행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만장의 내림하여 본단이 개막을 하게 되어 그 감사의 말을 본 혁신단 일행은 대표해서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녁에 올릴 예제는 법지법인 바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하는 해설이다. 여기서 첫인상이 관객한테 좋아야 한다. 그래야 개막 전부터 호감과 기대를 가지고 막을 기다리게 된다. 여기서 능변을 보이면 관객은 환호와 갈채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연극은 진행된다. 당시 연극은 반드시 다음 막으로 궁금증을 갖도록 막별이 되어 있다. 마치 탐정 연속 활동사진 모양으로 다음 막으로 관객은 사로잡혀 간다. 막이 한번 내리면 그 막간 사이를 이용해서 극장 내는 장사치 아이들로 어수선한 혼잡을 이룬다. 그리고 최종 한 막을 남기고 단장으로서 수석 연기자답게 나와서 일장의 연설을 보인다. 인사의 말과 또 연극론이다. 연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날 연극의 결론과 이튿날에 상연할 예제를 예고하고 끝을 막는다. 이때는 단장답게 지식 있는 말이 필요했다. 선진 문명국가의 연극이 생긴 유래도 인용해 설명했고 때로는 한문식 문자도 썼다. 외국 문호의 이름도 오르내렸다. 또 일종의 강연이요 웅변이기도 했다. 여기에 관객은 박수갈채하고 그 단장의 높은 지식을 우러러 보았고 이 새로운 무대란 새 시대에 있어야 할 연극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끝으로 희극 한 막을 더 올리어 관객의 피로를 위로했다. 장례 설명을 하는 끄트머리니 당시 연극의 무대 상식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오늘에도 아직 무대의 좌우면을 상순이 하순이 부르지만 이것은 신파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오는 관리이라 하겠다. 무대의 상수란 바른편인데 여기는 상좌이다. 윗사람이 등장하면 의뢰의 상수 쪽으로 가서 위치를 잡는다. 그리고 상수란 무대 장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면 내실 쪽으로 통하는 방향이 된다. 또 하수 할 것 같으면 왼편인데 하석이 된다. 아랫사람은 반드시 하수로 위치를 잡는다. 그리고 집 바깥으로 통하는 길의 방향이 된다. 후일에는 이렇던 무대 위치나 방향을 알리는 무대 상식이 신극기로 들어와서 반대로 뒤집혔고 무시되었다. 그리고 화도란 것도 유치한 신파 무대의 유물이라 해서 폐지되었고 개막, 하막의 신호도 타모금을 폐지했다. 타모금 하니까 당시 연극 무대를 보지 못한 젊은 독자는 잘 모를 것이겠다.
이것은 흡사히 요즘 야경 돌 때에 울리는 소리와 같다. 박달나무로 만들어서 막을 열 적에 울리는 방법과 막을 내릴 적에 울리는 방식이 다르다. 이 오르고 내리는 막의 신호는 여러 차례 변해서 노쇠로 만든 징을 울리기도 했고 또 초인종, 즉 배를 이용타가 그나마도 폐지하고 무신호로 막을 내렸다. 징을 치게 된 것은 일본의 소산내훈이 축지소극장에서 처음 쓴 것을 나중에 극예술연구회에서 들여온 것이다. 혁신단 임성구의 연극이 단성사에서 성황리에 흥행을 마치고 나선 즉시 사동 연흥사로 옮기어 계속 개막을 보았다. 소송이란 연극 교사는 연흥사 무대까지만 참여했고 다음은 혁신단과 인연이 그쳤다. 그러나 성구로서는 소송교사를 치워버린 대신에 한층 더 고심했고 분발했다. 혁신단이란 아직 출발 초이고 보니 단체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관객을 혁득하기에 머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협률사 구경에만 젖어온 관객을 빼앗아오자면 이 새로운 연극의 매력을 갖도록 고심해야 할 것을 잊지 않았다. 연극의 관중이 쇄도할 만큼 되어야 비로소 최초에 의도한 연극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성구의 영민한 두뇌는 연극 횟수를 거듭해가는 동안에 관객의 심리를 캐치했다. 무대를 대하는 관객이란 무엇을 확실히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시작했다. 비단 예제의 내용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무대에 특수효과까지도 있어야 한층 더 연극을 빛내고 또 그것을 관중이 바라는 것인 줄 알았다. 하기 때문에 연흥사 개막 시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험을 갖추어 보았다. 비극이 될 수 있는 장면에는 단소를 슬프게 불어서 반주해 보았다. 과시 관객도 한층 더 슬퍼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밤으로 돌려 꾸며 보았다. 무대에 노동나무가 섰고 둥그런 달이 솟아오른다. 이러한 장면에 처량하게 단소 소리는 들려온다. 시험해 본 결과에 성공했다. 이러한 무대들이란 그가 신소설체의 연극을 상연하기에 비롯해서부터 주력했다. 무대에 달이 슬며시 떠오르면 관중은 눈을 비비고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성구는 연흥사 무대에서부터 앞으로 무대의 특수장치, 특수기술, 특수한 효과 등속을 연구해야 할 것을 느꼈다. 가령 비가 온다, 눈이 내린다 할 것 같으면 배우의 동작과 대사만으로 관객이 만족치 않을 걸 알았다. 관객은 고지식하고 정직했다. 직접 볼 것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비가 온다면 빗방울을 보여야겠고 눈이 내린다면 눈발이 무대에 떨어지도록 해야 관객은 신기하고도 실감을 더욱 갖게 된다. 과시 성구의 고심한 결과의 무대는 후일 비도 보이었고 눈도 쏟아지게 해서 관객이 환성을 올렸다. 혁신단 개막으로 2년 해서 극장과 극장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이 벌어졌다. 연흥사에서도 혁신단을 환영해 맞았다. 그것은 단성사 닷새 동안의 상황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새로이 등장한 이 연극에 관객들이 흥미를 느꼈고 시정의 화제거리가 된 연휴였다. 연흥사도 단성사에 지지 않을 만큼 혁신단 개막을 계기로 무대장치의 도구를 갖추어 놓았다. 오히려 성구의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특수장치에 힘을 더했고 선전에도 주력했다. 혁신단 개장하는 날 연흥사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는 만국기까지도 준비해 달았는데 연흥사의 위치는 인사동 어구를 들어서면 왼편으로 좁다란 첫 골목이 있었다. 이 골목 안 막다른 집이 바로 연흥사이었다. 목재 건물이다. 단성사보다는 건물이 자그마한 아담한 소극장 규모다. 정문 앞에는 비둘기장 같은 매표관이 있다. 장내로 볼 것 같으면 객석이 좀 단성사와 달랐다. 1등, 2등, 3등으로 구별이 되어서 3등은 하층 후면으로 층계 모양같이 널빤지와 좌석을 만들어 놓았다. 흡사히 공마단 객석 같다. 혁신단이 연흥사 개막에도 관객은 역시 대성황이었다.
어쩐 일인지 단성사 때보다도 여자 관객이 많았다. 장안 명기들과 남의 소실들이 많이 왔다. 이날은 곤당골 향심과 국희까지도 2등석에 있으리라고 필자는 상상한다. 연흥사 계속 개막으로 혁신단은 한층 더 널리 알려졌고 임성구의 이름도 높아갔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동안 협률사 무대에서 상투 있는 명창들이 노래만 듣다가 머리 깎고 그 시대에 앞장선 청년들의 현대적 무대 풍물을 볼 때 관객 자신들도 새 시대로 향하는 것과 같은 감상을 느꼈다. 그야말로 문명 개화 초의 새로운 연극 무대를 보는 것으로 알았다. 무대의 배우들은 현대적인 말투로 선악의 갈등을 전개시키고 열변을 토하지 않는가. 모두 뜻있는 연극으로 보여졌다. 더욱이 막이 내린 뒤에 성구가 인사차로 막전에 나타나서 연설하는 모습은 남녀 관중의 환성을 샀다. 청년역으로 화장한 얼굴은 미남으로 보이었다. 말도 잘한다. 모두 새 시대의 유식한 말투였다. 오히려 관객이 못 알아들을 정도의 유식한 소리도 많았다. 여자석의 기녀들은 침을 삼키며 이 미남으로 보이는 성구에게로 정신을 놓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성구의 얇은 입술이 움직일 적마다 어금니의 금치가 반짝 빛난다. 한층 더 빛난 얼굴이다. 당시엔 금리가 멋으로 여겨졌던 시절이다. 때에는 객석에 박수가 일었고 잘한다 하는 환성과 더불어 객석 상하는 수근거렸다. 혁신단 흥행은 연흥사에서 닷새 동안 성황으로 끝났다. 닷새 동안 상연한 연극 가운데 제일 환영을 받은 것이 육혈포 강도였다. 대단히 스릴이 있고 탐정극같이 박력이 있었던 관계다. 또 극적 사건이 정의감을 일으켰다. 이 연극 내용은 참고삼아 다음 이야기 중에 설명하겠다. 그리고 관객이 제일 유쾌해서 돌아가는 것은 연극을 끝낸 연후에 희극 한 막씩을 했는데 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희극 무대란 관객이 그야말로 포복절도했다. 발버둥을 치며 복소하는 유쾌감이었다. 네, 그 당시의 연극 관행, 관습 등을 잘 증언해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소송이라는 연극 교사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것은 작을 소자, 소나무 송자 써서 일본 사람으로 고마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혁신단이 처음에 출발해서 자기들끼리 좀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고마스라는 이름의 일본인 배우 한 명을 초빙해가지고 그에게 연극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 속에서 이제 소송과는 고마스와는 결별을 하고 점점 임성구가 독자적으로 연출 기술이나 또 시닉 리얼리즘이라 할 현실성을 높이는 장면 만들기, 또 기계적인 기술, 특수 기술 이런 것들을 증대시켜 갔다라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혁신단에서부터 연극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새로운 문명의 요소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대중에게 어필하려 하였다. 이러한 인상이 읽혀져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또 상순이 하순이 하는 용어의 유래나 설명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상순이 하순이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말들 많이 쓰는데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일본 말을 쓰면 좀 자기가 그 분야에서 오래 굴러먹은 것처럼 능수능란한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리마이니 쌈마이니 하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죠. 니준이 기깎이니 하는 말도 많이 쓰였습니다. 저는 수업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식의 용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용어들을 버릴 때도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어들이 입에 잘 붙어 있을수록 경험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할 텐데 말이죠. 아직 우리에게 쉽지가 않죠.